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가 2,603회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 급락 여파에 코스닥은 900선 하회하면서 883을 기록한 어제장이었는데요. 수급 움직임 확인해보고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신중한 시선에서 카카오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네. 자, 어제 그 주도주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주도주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보시자마자. 뭐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눌린 날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진짜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을 제외한 99.9%가 다 수익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급락이 나왔지만 이전부터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몇백 프로 수익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다 수익이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신규 매수자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수익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차익들이 나오고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정말 순식간에 좀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산업의 성장이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날 섹터이기 때문에 뭐 다시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염두를 하시고 이전처럼 장투로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수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외국인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 기업 레이, OEM 사업으로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콜마, 그리고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HD 현대중공업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레이는 10거래일 연속, 한국콜마는 8거래일, HD 현대중공업도 8거래일째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도 레이와 한국콜마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K-뷰티의 인기와 함께 중소형 화장품주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는 6거래일 연속 역시 매수 흐름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AI 모멘텀으로 장밋빛 전망이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KT 서브마린은 1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숫자에 집중이 되면서 상방이 흑자 전환한 점이 기록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텍은 10거래일 연속, PSK홀딩스도 7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모습이죠. 이어서 AI 기대감은 MBTI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면서 역시나 9거래일 연속 오른 6%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 나온 네이버도 보이고 또 뭐 여러 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다시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은 6월 달부터 좀 자주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전거래일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뭐 이쪽 두 종목이 뭐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인데 지금 화장품 쪽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조를 보시면 결국엔 탈중국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은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LG생건은 아직 못했잖아요. 물론 가격대로 보면 이들 두 종목 모두 다 일정 박스권 위까지는 당연히 주가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흑자 전환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도 주가에 눌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군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1분기 때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었는데 2분기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미국과 뭐 유럽
일본 지역으로의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특히 북미 쪽이 네. 높죠. 근데 그쪽에서 너무나도 좋은 성장성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수급 공백이 있어도 이탈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상승력이 나오면서 21선 한 번도 좀 강하게 이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한번 20선 터치가 나오는 부분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만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뭐 실적 베이스로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실적에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갈 길이 멀다는 거는 느껴지는데 차트만 보면은 뭐 가파르기는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네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네, 뭐 뭐니까. 이건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종목인데, 네, 그래도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좀 부담스러우면 인고루드랩을 보시라고 항상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26,800원부터 27,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3,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를 22,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거든요. 21선으로 잡게 되면 너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1차 목표가 33,000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상 뭐 반도체 쪽도 좀 긍정적으로 언급들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전거래일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적인 수급 쏠림을 핑퐁핑퐁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는 좀 느낌이 다른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0개, 한 3, 4개 정도 되는 종목에 다 쏠린다라고 네. 한다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0%, 30% 이렇게 급등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급들이 이제 기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로 파생이 되고 그것 자체가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게도 투심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이 2차 전지는 좀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반도체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좋게 되고 그래서 투심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갈 때 상승 종목 수를 보시고 2차 전지가 갈 때 상승 종목 수를 보시면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최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삼성 콩코를 보게 됐을 때 이제 감산 얘기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재고 소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단연 HBM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삼성이랑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제품의 궤가 좀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좀 독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HBM 쪽으로는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하이닉스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훈풍이 돌 확률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반도체의 뭐 추가적인 랠리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전일장에서 9.73% 올랐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1차로는 13만 8천 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저는 AI 이런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많이 부려보면 네. 정고점 15만 원도 한 번은 도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3만 8천 원 라인 정도 오면은 거기서부터 좀 강력한 매물 출회가 나올 확률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네. 조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터치는 뭐 연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년? 연내는 뭐 좀 어려울 요즘에 워낙 좀 한번 쏠리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말 단기간에도 도달할 수 모르는 있다라고 일이다. 보는데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요. 기아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3조 원 돌파했는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5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12개의 주요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부터 볼 텐데요. 매출액이 마이너스 7.33%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94.15%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유가 하락이 걸림돌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액은 216억 원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6억 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데믹으로 인해서 적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또 S오일은 정유 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25.34% 매출액 예고됐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9%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항만 적체 현상이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 마이너스 2.78%,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7%대 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두산은 재무지표의 안정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2.97%, 그리고 영업이익은 2.93%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주 성장성의 귀추가 주목되면서 매출액은 5.77% 오를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물류 부문 기저효과로 실적 하락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마이너스 25%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대가 손실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9%대 오를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27%대 급증을 예고를 했는데요. 최근에 대전 공장 화재 영향을 최소화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 한미약품은 매출액이 10%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15%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수익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호텔신라는 매출액은 마이너스 18%대 내려갈 걸로 보여지지만 반면에 영업이익은 20%대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면세 매출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DGB 금융지주는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5%대 빠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1,836억 원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FNF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유통 수익을 자랑하고 있죠. 대표적인 의류주로서 이렇게 선방할 걸로 보여지면서 매출액은 18%대 급증, 영업이익은 27%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 종목 하나 꼽아주시죠. 네, LX 인터내셔널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예고가 됐었습니다. 뭐 네. 기조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조 효과도 있었고 일단 전 부분에서의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뭐 물류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운임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뭐 트레이딩 부분은 이제 기저 효과로서 약간의 조금 이제 마이너스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이 자원 부분 같은 경우는 판가 자체가 조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줬는데 네. 이게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의 이런 물류 사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네. 그래도 이제 연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사업성들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하반기에 이제 니켈 광산이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었죠. 뭐 포스코 인터와 이제 뭐 LNG 터미널 같은 것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워낙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적인 언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주가가 다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늘은 LX 인터내셔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인사이트에서 중국 핵심 광물 관련된 통제 뭐 이 얘기를 하다가 배종찬 소장님이 네네. 픽해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LX 인터내셔널. 네, 가격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익이 조금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34,000원에서 34,500원까지 한 3, 4%만 조금 더 눌렸을 때부터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 42,500원을 1차로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1,8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SK 하이닉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